최신 사이버 보안 위협 당신의 디지털 지갑은 안전한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지갑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우리의 금융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디지털 지갑은 이제 실물 지갑보다 더 많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자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디지털 지갑이 직면한 최신 사이버 보안 위협의 본질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당신의 디지털 지갑이 진정으로 안전한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디지털 지갑의 성장과 함께 보안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지갑이 주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지갑은 암호화폐,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신분증, 심지어는 디지털 증명서까지 통합 관리하는 개인의 금융 및 신원 정보의 허브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확장과 함께 디지털 지갑은 사이버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와 웨브3 생태계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 증대와 더불어 보안 위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사이버 범죄자들은 무차별적인 대규모 피싱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을 통해 대규모 포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개인이나 고액, 자산가를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공격하는 정교한 사냥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성공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한번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모든 이들이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현재 디지털 지갑은 다양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사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보안 프로토콜과 암호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으며 언제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가상카드 자체의 취약성입니다. 가상카드는 실제 카드 번호 대신 일회성 토큰을 사용하여 거래 시 원본 정보의 노출 위험을 줄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큰화 시스템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토큰 생성 알고리즘에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토큰 관리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가상카드의 안전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카드를 이용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구간이나 단말기 자체의 보안 취약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카드 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갑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보안 감사와 취약점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상카드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항상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성 확장 프로그램은 디지털 지갑 보안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은밀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자들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후 은밀하게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디지털 자산을 탈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블록체인 및 웨브3 업계 종사자들을 표적으로 한 악성 확장 프로그램이 다수 발견되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FERY ETHER EUM 월럿이라는 이름의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사례는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한 이더리움 지갑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들의 암호화폐 지갑, 복구 문구 리커버리 프레이즈 또는 시드 프레이즈를 수집하여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하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복구 문구는 암호화폐 지갑의 모든 권한을 가진 마스터키와 같으므로 이 정보가 유출되면 지갑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가 순식간에 탈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용자들이 웹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제공되는 확장 프로그램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함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또한 확장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이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를 재고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확장 프로그램이라도 정기적으로 목록을 검토하여 의심스러운 것은 즉시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APT-ADVANCED 퍼시스턴트 스렛, 즉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은 디지털 지갑 사용자, 특히 고액 자산가나 외부3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악성 코드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조직적이고 은밀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BLUENO와 ROFF와 같은 사이버 범죄 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GHOSTCALL 및 GHOSTHIRE와 같은 정교한 캠페인을 통해 웹3 분야의 프로그래머, 임원, 벤처 캐피탈리스트 VC 등 특정 고가치 대상을 직접 표적으로 삼습니다. 공격자들은 먼저 표적의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온라인 프로필을 분석하여 그들의 직업, 관심사, 동료 관계 등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VC나 잠재적 고용주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위장하여 텔레그램, 링크드인,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격 대상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매우 정교한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위장된 제안서, 채용 공고, 투자 기회 등을 미끼로 악성 코드가 포함된 문서를 열람하게 유도합니다. 이 악성 코드는 피해자의 시스템에 은밀히 설치되어 키로깅, 화면 캡처, 지갑, 정보 탈취 등 다양한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히 기술적인 취약점을 파고드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 즉 신뢰와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고도화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철저한 의심과 검증, 그리고 개인정보 및 회사 기밀정보 관리에 대한 엄격한 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않으며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한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미래의 위협 중 가장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양자 컴퓨팅 공격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술의 발전은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암호화 방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암호화된 데이터는 내일 양자 컴퓨터가 복호화할 수 있다는 경고는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디지털 지갑, 특히 암호화폐 지갑에서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 방식의 RSA, ECC은 소인 수분해나 이산로그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슈어쇼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현재의 암호화 키를 단시간 내에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현재 암호화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즉 은행 계좌 정보, 개인 신용 정보, 통신 내용,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등이 안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 내성 암호 PQC 포스트 마이너스 퀀텀 CRYPTOGR APHY 기술의 개발과 실제 시스템으로의 적용은 디지털 지갑,
보안의 필수적인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PQC는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설계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전환은 단순한 업데이트를 넘어 디지털 세상의 근간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디지털 지갑의 보안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큰화 기술은 디지털 결제 보안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실제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 정보와 같은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대신 무작위로 생성된 토큰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토큰은 실제 데이터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특정 거래를 처리할 때만 임시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설령 토큰이 해킹당하더라도 실제 카드 정보는 노출되지 않아 유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토큰은 단방향 암호화되어 있어 실제 정보를 역추적하기 매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온라인 결제나 모바일 결제 환경에서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보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둘째, 생체 인증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은 현재 가장 강력하고 편리한 본인 확인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밀번호나 패턴 인증처럼 도용되거나 잊어버릴 위험이 없으며 사용자 본인만이 결제를 승인하거나 지갑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고정밀 생체 인식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생체 인식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기기 내부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암호화 및 보안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2단계 인증 EFA2-팩터 오센터케이션의 의무화입니다. 2단계 인증은 비밀번호 입력 외에 휴대폰 문자 SMS로 전송된 인증 코드,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 OTP 일회용, 비밀번호 앱에서 생성된 코드 등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설령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해킹당하거나 유출되더라도 추가적인 인증 없이는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하여 무단 사용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2단계 인증은 지갑 로그인뿐만 아니라 결제 승인, 지갑 정보, 변경, 송금 등 중요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디지털 지갑 사용자는 2단계 인증을 반드시 활성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가상카드의 전략적인 사용입니다. 앞서 언급된 가상카드 기술은 보안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마다 새로운 카드 번호와 만료일을 생성하는 가상카드를 사용하면 만약 해당 가상카드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결제 정보나 실제 카드 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 예기치 않은 무단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사용할 목적으로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온라인 결제를 완료한 후 즉시 폐기한다면 해당 카드 정보는 다시는 악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결제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방안입니다. 다섯째, 보안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과 시스템 관리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기, 즉 스마트폰이나 PC에 항상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와 방화벽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은 악성 코드 감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며 방화벽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네트워크 침입을 막아줍니다. 또한 운영체 OS와 모든 애플리케이션,
특히 디지털 지갑 관련 앱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어 알려진 취약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는 보안 구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포스트 양자 암호 PQC 기술의 선제적 도입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반 공격이라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PQC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PQC는 기존의 블록체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설계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퀀텀과 같은 기술 기업들은 DeFi 및 커스터디 지갑을 양자 컴퓨팅 기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퀀텀 디파이 래퍼 QDW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 시스템의 보안을 미래 시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전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안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재고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적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용자의 보안 인식이 낮으면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과정에서 보안 취약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기업들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보안 관행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개개인도 자신의 디지털 지갑 보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최신 보안 정보를 습득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나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확장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 와이파이와 같은 비보안 네트워크에서는 민감한 금융 거래를 피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구 문구는 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누구에게도 절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지갑 사용자 및 관련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ISA는 디지털 지갑의 사이버 보안 위험 및 보안 요구 사항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이를 통해 최신 위협 동향과 효과적인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주시하고 따르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필수적인 보안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KISA가 제시하는 디지털 지갑 보안 10대 수칙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안을 위한 복잡한 기술적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지갑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복잡하고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예측, 그리고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만이 우리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보안 환경 속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기관 모두의 지속적인 경각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해 우리의 디지털 지갑이 진정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디지털 지갑의 편리함이 언제든 큰 위험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디지털 자산은 당신의 관심과 노력만큼 안전할 것입니다.